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8일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금방 구현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함수 1에 input 입력값을 제공하고요. 함수 2에 input 2를 제공해서 함수 1의 연산 결과, 함수 2의 연산 결과를 다시 함수 difference의 인수로 보내는데요. 그 결과가 result 2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통 방식으로 수십 년 프로그래밍 해왔는데요. 이 방식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이런 코드 줄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거를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이 내용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점은 이게 함수 1에서 예를 들어서 버그 나거나 함수 2에서 버그가 발생했을 때 이 버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찾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방식에 너무 익숙해요. 여기 위에 보는 방식은 제가 새로 제시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현재 STD 터플을 사용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터플이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터플인데, 터플 속에 엘리먼트로, 터플의 엘리먼트로 인풋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인풋을 함수 1에 아규먼트로 보내고요. 이게 계산될 것 아닙니까? 계산 결과가 하나의 터플 엘리먼트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 인풋 2를 함수 2에다 보내는 거예요. 펑션 2에 보내갖고 이 결과가 또 하나의 데이터 엘리먼트가 되고, 이 터플을 디퍼런스에 보내서 그 결과가 리절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터플을 간단하게 사용했는데요. 이게 꼭 터플일 필요는 없고, 이거를 확장해서 펑션 1, 펑션 2가 데이터값 input 1과 데이터값 input 2를 동시에 병렬로 처리해서 그 결과를 디퍼런스에 보내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인텔 플로우 그래프가 이론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신텍스는 다르지만, 그런데 코딩 자체도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작성하면 이게 코드가 커지면 거대한 트리 구조로 보일 거란 말입니다. 거대한 트리 구조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올 때 버그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버그가 났는지 바로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이런 코드 같은 경우는 버그가 발생하면 어느 함수에서 버그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코딩 방식에 수십 년 동안 익숙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런 방식을 제시하고 싶거든요.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코딩하는 기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작업 폴더 CPP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이 폴더를 클릭하고요. 제가 소스 코드를 동영상 아래에 다 올려놓으니까 여러분이 시청할 때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셔서 직접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23번 폴더 New Paradigm에서요. 내려가 보면 Functional이라는 CPP 파일이 있고요. 제가 이 알고리즘을 구현을 할 때 여기 include 폴더에 보면 functional.hpp 이 파일이 있어요. 컨트롤 B 해서 보면요. 이 cpg functional.hpp 이 속에 기본적인 코드가 조금 있는데요. 대부분 여기서 나온 코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만들 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포스텔리온이라는 이런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포스텔리온을 사용하고요. 또 제가 std apply에 대해서 엄청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코드가 아주 짧은데요. 이거는 앞으로 제가 점점 더 확장시킬 거고요. 테스트도 좀 더 해볼 거고요. 결국 패러렐 알고리즘으로 가도록 그렇게 다 코드를 만들 겁니다. 이 functional.cpp 이 파일에서요. 제가 이전 동영상의 링크를 몇 개 붙여 넣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에 이 컨트롤 클릭해 보면 제가 C++ 17, 20, 23 이 동영상 시리즈를 찍을 때 자습서 방식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이 동영상 시리즈는 구독자들에게 현대 C++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우도록 제가 교육용으로 찍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구독자들이 제가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런 포스텔리온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방식의 코드를 저희 구독자가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시리즈를 통해 설명을 하거든요. 이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동영상을 올바르게 시청하시면요, 이런 포스텔리온 같은 알고리즘을 쉽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functional.cpp에서 컨트롤 엔드 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void test new paradigm, 이 함수를 복사했어요.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 이 부분을 disable 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using namespace cpg 펑셔널을 선언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로 하고요. fn arithmetic mean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람다 함수입니다. u로 하고요. args 뭐 이렇게 대충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산술 평균을 계산하는데요. O로 S 하고요. args에 일단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context for 하고요. O로 N 엘리먼트 개수입니다. size of args 이렇게 개수 args 아규먼트 개수를 계산하고요. return을 하는데 s를 n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fn arithmetic 및 이 함수는 산술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fn geometric mean 기하 평균이죠, 그죠? 기하 평균을 계산하려면 다 곱셈을 해야 되고요. return을 하는데 std 파워의 s의 n, 그러니까 기하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뭐 별것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하 평균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돼야 기하 평균이 되죠.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야 이게 루트가 되잖아요. 이렇게 수정했고요. 오로 해서 diff 디퍼런스 함수를 만들고요. 오로 arithmetic mean과 오로 geometric mean, 그러니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는 겁니다. return geometric mean에서 arithmetic mean, 기하 평균에서 산술 평균을 빼봅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해도 되고요. arithmetic mean에서 기하 평균을 빼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세미콜론 잊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arithmetic mean 함수와 geometric mean 함수와 difference 이 세 개의 함수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수학 함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CMS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꼭 포함해야 여기서 우리가 이 STD 파워를 썼기 때문에 CMS를 포함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input 데이터를 만드는데요. input 데이터는 그냥 쉽게 만들겠습니다. input 1 이렇게 하고요. std make tuple tuple로 만들어도 되고 뭐 array를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2.0, 3.0, 4.0, 5.0 이렇게요. 그죠? 한 번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다른 데이터를 해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똑같은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result 이렇게 하고 std tuple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tuple를 만드는데요. tuple의 결과가 연산의 결과가 difference입니다. 그죠? 이 difference가 이 람다예요. 이 함수 람다요.
두 개의 값을 받잖아요. arithmetic mean과 geometric mean. 앞에 게 arithmetic mean이고 뒤에 게 geometric mean이고요. 여기에서 input을 하는데요. input 1을 어디다 보내냐 그러면 여기다 보냅니다. 여기 arithmetic mean. 그죠? arithmetic mean에 보내고 쉼표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 거는 이번에는 끝에 콤마 지우고요. 이번에는 geometric mean 이거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input 2가 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이 인풋을 배열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배열이면 이 arithmetic mean 함수의 argument가 args인데 모두 같을 경우에는 std array를 쓰는 게 편하겠죠. tuple 대신에.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tuple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std cout 하고요. the difference 이렇게 차이를 보는 겁니다. 차이를 result 이렇게 해서 std and there 뭐 중간에 값도 출력해 보면 좋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std cout input 1 이렇게 input 값을 한번 표시해 보고요. 이렇게 해서 input 1 std and there 한 번 더 복사해서 값도 이제 다 표시를 해 봐야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 놓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 봅니다.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dir cd 123 new paradigm 이렇게 해서 clang++ 고요. std c++20고요. 파일 이름이 functional.cpp입니다. functional.cpp고요. ltbb 이 옵션을 꼭 줘야 합니다. 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값이 1, 2, 3, 4, 5고요. 인풋이 1, 2, 3, 4, 5 똑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디퍼런스가 이게 무슨 디퍼런스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의 차이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뭐 별것 없죠. 그죠? 옛날 방식을 쓰면 이런 식이죠. 그죠? 오로 result 2 이렇게 하고요. 옛날 방식을 쓴다 그러면 difference가 오고 이게 여기 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fn arithmetic mean이 오고 여기 input 1이 되는 거죠. 그죠? 또 geometric mean이 오고 input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더 붙여 놓고요. 이렇게 하고 traditional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기가 쉽게 제가 이걸 앞에다 넣고요. 이걸 차이를 맞춰서 눈에 확 들어오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근 결과는 똑같겠죠. 뭐 이거는 result 2죠. 그죠? 이건 편의상 result 1로 제가 바꾸고요. 이것도 result 1, result 2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당근 똑같겠죠. 뭐 그죠? 이렇게 못하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std apply 이렇게 못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std apply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input이 터플이거든요. 터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전통 방식인데요.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수정했고요. 이제 빌드가 안 되죠. 빌드가 안 됩니다. 이거 빌드가 안 되고요. 이거를 다시 std 죄송합니다. 터플로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터플로 만들고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오로 input to diff 이렇게 해서
요 자체를 컷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 자체가 터플입니다. 터플. sed make 터플 이렇게 터플을 하나 만들잖아요. 이거는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두 개를 불렀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터플이거든요. 이게 터플을 sed apply 죄송합니다. difference에다가 input to diff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고요. 이게 값이 하나가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봅니다. 됐죠, 그죠?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거는 제가 쓰는 이런 새로운 방식이고요. 리절트 1은 리절트 2는 좀 어려운 방식이죠. 뭐 이렇게 코딩하면 아씨 이거 버그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이렇게 코딩하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 간단하게 해결하잖아요. 제가 이 방식은 며칠 전에 생각을 해냈거든요. 며칠 전에 생각했고 어제 테스트 해봤고 오늘 다른 전체 코드 좀 정리하고 이 부분을 다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 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이게 데이터 중심이에요. 인풋 대신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디세이블 하고 데이터 중심의 코딩을 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풋 값을 어레이로 넣을 수도 있어요. 1.0, 2.0 간단하게 넣을게요. 3.0 3개고요. 여기도 어레이로 넣어도 되고요. 터플로 넣어도 돼요. 터플 같은 경우는 데이터 형이 달라도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2.0f 데이터 형식이 달라도 된다고. 터플 같은 경우는 뭐 개수는 제한 없고요. 데이터 중심이라고.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입력이 눈에 먼저 확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볼게요. 물론 값이 다를 겁니다. 그죠? 물론 값이 다르죠. 왜냐면 input 1과 input 2 이 전통 방식에서 이걸 수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번거롭고 괴로운가. 이건 데이터 중심이고요. 두 번째, 이 자체를 병렬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템플레이트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해요. type name, types 이렇게 갖고 클래스 parallel input parallel input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sed tuple types 이렇게 하고요. 뭐 이렇게 만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sequential input 이런 걸 만들고요.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대로 두고 한번 복사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parallel input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parallel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 내에서도 예를 들면 sequential input 했어요. 이 자체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요. 클래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sed array 데이터를 이렇게 또 쓸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 이게 또 fn square sum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터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또 새로운 이런 데이터가 지정이 되겠죠. 뭐 fn, quick reduce 이런 또 알고리즘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지금 3개의 아규먼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아규먼트가 되고요. 이게 또 아규먼트 하나, 아규먼트 하나, 이거와 이거는 병렬로 실행됩니다. 왜냐하면 parallel input이라는 클래스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3개는 병렬로 실행되는데 이거 2개는 또 시퀀셜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순차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새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fn make even distribution 이렇게 이 함수를 또 하나 만드는 거죠. 이건 물론 람다겠죠. 그죠? 여기 구조를 보세요. 구조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금 이제 3개의 데이터를 받겠죠. 요거 콤마를 빼야겠네요. 콤마를 넣고 여기에 또 parallel input 이렇게 해서 뭐 input 1 뭐 fn operation 1 이걸 또 하나 넣고 operation input 2 operation 2 뭐 같아도 되고 상관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input 3 operation 3 그죠? 이게 또 값을 하나로 이제 이 3개를 동시에 실행해서 그 결과를 fn reduce 이렇게 해서 또 함수를 만들죠.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벨 속에서 이 블록 속에서 sequential input 속에서 이 알고리즘과 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계산이죠. 그리고 이게 3개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데 parallel input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 둘, 3개가 동시에 실행되고 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fn reduce를 통해서 이게 3개의 값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 3개의 값을 여기다가 보내서 이게 또 하나 전체가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고 이게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고 이게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고 이 결과가 디퍼런스의 입력값이 됩니다. 이게 뭐죠? 틀이잖아요. 틀이면서도 패러렐로 실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병렬로도 실행하고 또 밖에서는 또 패러렐로 실행하고 그래서 결과를 디퍼런스에 보내서 우리가 결과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 계획이거든요. 이거 금방 만들어요. 금방 만드는데 제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금방 만들거든요. 진짜로 장담하는데 이거 뭐 하루 이틀 안 걸려요. 만드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런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방식으로 추구하는 게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트리 구조이기 때문에 한눈에 데이터의 흐름과 알고리즘의 작동 순서, 원리, 어느 부분이 병렬이고 어느 부분이 직렬이고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는 패러렐 인풋 속에 있으니까 이 코드와 이 코드는 그러니까 fn arithmetic mean과 fn geometric mean과 fn make even distribution은 동시에 실행될 수 있어요. 병렬로. 그리고 sequence input 같은 경우는 fn square sum과 fn quick reduce는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거고요. parallel input 속에서
오퍼레이션 1과 오퍼레이션 2와 오퍼레이션 3는 병렬로 실행되고요. 이 지점에 있어요. 베리어가 발생하는 거죠. 병렬로 실행된 다음에 이 세 개의 오퍼레이션 실행이 끝나면 이게 실행되니까 이렇게 데이터의 흐름과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직관적으로 한눈에 보고요. 버그가 발생할 경우에 어디서 버그가 발생하는지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죠. 이미 알고리즘적으로는 거의 구성됐고요. 이거는 제가 디세이블 해놓고요. 이거는 다시 이네이블 하겠습니다. 이네이블 했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상태로도 이런 트리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아주 기본만 보여준 거거든요. 물론 아직 패러렐 인풋 클래스는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이건 이제 앞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포스텔리온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 포스텔리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배우고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동영상 건너뛰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